안녕하십니까. 황태준 TV의 황태준입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정진석 의원, 국회 4선의 국회의원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간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두 분이 굉장히 보면 이렇게 저렇게 긴장감이 돌 때 이 두 분을 화해시켜서 정권 재창출에 어떤 기반을 마련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또 2016년 4.13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최초의 원외 원내대표로서 격동의 7개월을 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허물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막기 위해서 애썼던 정진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 대표님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원내대표 지나셨으니까. 당대표는 아직 안 하셨죠? 네, 언젠간 하실 겁니다. 곧 하실 겁니다. 예, 정진석 우리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바로 어제죠. 우리 구체적으로 따지면 어제 이제 이 장례식을 치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재수 장군 같은 경우는 뭐 충북 충남이죠. 충남 당진 분이고, 우리 정 대표님은 충남 공주분 아니세요? 그래서 지역구도 공주시고, 그 이재수 장군하고 그 이재수 장군 돌아가시기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전에 만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재수 장군과 중앙고등학교 육사 동기인 박지만 회장하고도 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네네. 이제 박지만 회장 누님이신 대통령께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제가 위로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녁을 내겠다고 해서 박지원 회장을 초대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재수 장군도 같이 나와서 예. 식사를 하면서 또 우리 술 한잔 같이 나눴던 게 지난 여름, 지난 봄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이재수 장군이 그 당시 같으면 요즘 최근까지 그렇게 시달리지는 않았을 때군요. 아, 그럼요. 그때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었으니까요. 예.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고, 예.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재수 예. 장관 그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날 문상 갔고, 예. 어제도 발인식에 제가 다녀왔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즘 신문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현역 군인으로서는 현역 장군이나 현역 장교 중에서는 딱 한 분, 육군 대령이 뭐 정복을 입고 와서 그 이재수 장군의 그 빈소에서 보면 그분 갖다 추모하고 갔다. 그 나머지 보면 뭐 예비역 장성 예비역 동료들은 많이 왔습니다만은 원체 요즘 상황이 엄혹하고 그야말로 워치하다 보니까 현역들이 못 왔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이제 제가 그 빈소에 달려갔는데, 거기 이제 이재수 사령관 동기들, 예편한 동기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재수 장관을 따르던 그 후배 군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이재수 사령관은 성품도 온유하고 그야말로 점잖은 충청도 양반 스타일이었어요. 늘 말이 앞서지 않고 남들 얘기를 경청하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이러는 타입이었는데, 그 따르던 후배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빈소에는 그 정복 입은 그 군 장성들은 많이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재수 장군 영정 앞에서 거수경례를 한 군인들이 제법 많이 있을 법했는데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요즘같이 그 엄혹한 분위기에서 그야말로 기무사령 멀쩡한 이재수 장군을 갖다가 그 보면 세월호 참사가 그 당시에 보면 연인은 30몇만 명이 동원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건 기무부대가 가서 보면 군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민 접촉에서 문제는 없는지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무슨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을 했느니, 또 보면 나중에 기무사가 보면 친위 구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려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죄악시하고, 또 박찬주 육군 대장을 갖다 공관병 갑질했다고 그야말로 육군 정복 입은 채로 나와라 그래서 안 나왔다고 그래서 헌병대 영창에 석 달이나 가두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군인인들 사실 그런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주변 지인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전해 주었는데요. 네.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네. 많이 좀 당혹스러워 하더라는 겁니다. 이재수 장군이요. 이재수 사령관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공부를 좀 더 충실히 해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당연히 세월호 뭐 사찰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네. 저는 자기는 준비를 해가서 얘기를 할 거리가 있는데 네. 떳떳하게 얘기를 할 거리가 있는데 세월호가 아닌 다른 건을 가지고 자꾸 추궁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전 준비가 없었으니까 예. 이재수 사령관으로서는 좀 당혹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 얘기들을 주위 지인들한테 말을 했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지만 이지 회장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아래 유일한 남동생이죠. 이게 박지만 회장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깊으신가요? 뭐 좀 오래됐고요. 예. 예. 어쨌든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화해를 유도를 해서 정권 재창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제 임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좀 교류가 많이 있었고요. 예. 그 전부터 좀 알고 지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저 보면은 저도 그 당시 이제 종편하면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저도 한번 댓글에 한번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보면은 독신 아니시나 비혼 아니신가 그렇다면 그 청와대라는 것이 이제 구중궁궐 같은데 그야말로 참 저녁이면 썰렁하기 짝이 없는데 그 답답하면 그때 보면 뭐 많은 특히 이제 현재 여권이죠. 그 당시 야권들이 보면 뭐라고 갖다가 험담을 했냐니까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뭐 되지 않는 얘기 갖고 헐뜯으면서 뭐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걱정될 거라면은 박지만 회장, 서양희 그 내하고 그 밑에 그 조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차라리 정 그러면 청와대에서 같이 사시면 어떻겠는가라고 얘기했다가 하여튼 온 동네 욕을 갖다 다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뭐 예. 대통령 친인척 문제들이 자꾸 과거에도 막 나오니까 예. 굉장히 그 스스로를 경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기 내에 뭐 친인척들을 청와대에 오게 한 적은 없었고, 예. 다만 그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박지만 씨가 이제 둘째인가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쌍둥이 낳았을 때인가요? 그때 이제 예. 얼마나 대통령께서 보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때 네네. 아무도 몰래 네. 살짝 박지만 씨 집에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예. 그래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저희들 그때도 뭐 종편 저도 뭐 하루에 한 서너 편 나왔을 텐데 뭐 뉴스에 보도되고 그런 전혀 얘기는 없었죠. 아니지만 예, 다녀는 가셨군요. 아이고 그러니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본인 어떻게 임기 내 과거에 뭐 하도 보면 예전에 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그 역대 보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보면 임기 중에 뭐 김현철 소장 얘기입니다만은 또 보면 구속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마 박지만 회장, 서양희 변호사를 갖다 좀 뭐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의 이제 그 마지막이 다 좀 불행하고 비극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본인들이 감옥에 가고 예. 또 그 이후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들은 안 갔지만 아들들이 줄줄이 감옥에 다 갔죠. 임기 중에 갔죠. 예. 또 노무현 대통령 그 형이 또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예. 또 이명박 대통령도 그 형이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친인척 가족들이 다 이런저런 어떤 그 불행한 일들로 관여가 되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모진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그 조카 얼굴 보러 아무도 몰래 밤에 세연이죠. 예, 네, 세연이. 예. 박지만 회장 집에 다녀가기도 예. 하고 그랬습니다. 예, 아이고 참 오늘 저 하나 특종 하나 건졌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자, 아까 제가 잠깐 이재수 장군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재수 장군하고 저 사실 동갑이에요. 예, 그 이제 예. 58년 개띠 학번으로 따지면 77학번이고
박지만 회장의 그 육사 37기 중에 보면은 가장 뛰어난 장군들이 그 선두주자가 이제 보면 이재수 장군, 그다음에 특전사 출신의 그 전인몸 장군, 그다음에 합참의 작전통의 신원식 장군, 박찬주 대장, 이군 이작사죠. 이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아마 그때 사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군심을 흔한 얘기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거칩니다만 조지기 위해서 뭐 다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박살을 냈던 것이 박찬주 대장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박찬주 대장도 마침 보면 충청도 천안 분이고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 박찬주 장군은 개인적으로는 일면식이 없고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정 대표님이 정 의원님이 그 얼마 전이든가요? 작년이든가 우리든가 기억이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이죠. 그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인가요? 그 네, 국방위에서 뭐 예. 박찬주 장군이 무슨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육군 대장을 다루는 그 방식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했던 것이죠. 예.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온 장군을 그렇게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다가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결국 밝혀진 것도 별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국방위이셨고 지금은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이셨죠. 외통이셨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정보위원장도 하셨고 정보위원장을 국회 운영위원장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박찬주 대장하고는 어떻게 뭐 저는 뭐 연락 만난 적이 없는 분이고요. 그 동기들 분 중에서는 제가 이제 그 이재수 사령관하고 신원식 장군하고 분 정도만 제가 교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재수 장군 올 봄에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덤덤하게 이제 2년째 보면 참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이 그 군복이 어울리나 이런 얘기도 제가 하고 그랬었는데 옆에 있기만 해도 참 그 기분 좋은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이 정권의 적폐몰이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서너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적폐 수사 과정에서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젠 좀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나라 사정이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 문제나 경제 문제나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데 좀 미래를 바라보고 좀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뭐 집행부인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보면은 적폐 청산이란 아니 2년, 3년, 4년, 5년 임기 내내 적폐 청산 뭐 쌓여있는 적폐가 있으면 적폐도 뭐 털 건 털어야죠. 그러나 적폐를 청산한다고 또 다른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리한 적폐 청산은 그건 또 새로운 신적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는 피를 부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정진석 의원, 사선의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초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 지나신 우리 정진석 의원 모시고 이재수 장군의 또 박찬주 대장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아우인 박지만 회장과의 어떤 그런 인연들 또 숨은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